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에게 공기업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시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기업에서 인사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면접들을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관으로도 활동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공기업의 면접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런 공기업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우선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기업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이 면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공기업 면접이 어떻게 또 변화해 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공기업 면접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공기업 면접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요? 우선 공기업 면접의 특징이라고 하면 워낙 많은 공공기관들 있죠. 각 공공기관마다 각각마다 어떤 면접의 어떤 스타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어떤 특징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뽑아서 어떤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 공기업의 면접의 특징 가장 첫 번째는 공기업에는 반드시 외부 면접관들이 들어온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 임직원들이 다 면접을 진행하죠. 하지만 공기업의 면접은 반드시 외부 면접관들을 면접위원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떤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기업의 면접에서는 외부 면접관들이 반드시 들어온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면접관이 한 5분이라고 하면 한 2명 정도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3명 중에 3명이 다 외부 면접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외부 면접관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각각 그 비중은 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오게 되고 외부 면접관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외부 면접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이 공기업에 외부 면접관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편들이고요. 많이 좀 들어오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용 대행 업체에 계신 어떤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또 다른 인근의 어떤 다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분들을 초빙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채용 대행 업체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공기업의 면접은 좀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민간 기업의 면접은 좀 다양한 면접 방식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면접 방식을 활용하는 거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면접 방식이 흔히 이야기하는 인성 면접처럼 이렇게 정형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도 역시 변화를 추구하고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도 어떤 새로운 어떤 트렌드들이 많이 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론 면접, 발표 면접, 또 AI 면접, 인바스켓 면접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면접 형태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민간 대기업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정형화된 면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면접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민간 대기업의 면접 경쟁률은 10대 1, 10배수 이렇게 하죠. 하지만 공기업의 대부분의 어떤 면접 배수는 좀 규모가 작으면 좀 면접 배수가 올라가고 규모가 크고 또 채용 규모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면접 배수가 이렇게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5배수면 굉장히 좀 높은 배수이고요. 대부분은 2배수, 3배수 이 정도로 면접 배수가 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 배수가 낮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기업 면접의 기회를 한번 잡게 되면 거의 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 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합격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들이 어떤 공기업 면접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장 이건 좀 어찌 보면 주제를 좀 더 길게 좀 깊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과연 공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기업에서 뽑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인재는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인재를 좋아합니다. 이게 민간 대기업과 공기업의 가장 큰 차이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워 가셔야 될 부분인데, 민간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돈을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성이나 어떤 뭐 협업 이런 것들보다 내가 무조건 성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원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실은 돈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의 어떤 성과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동료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라고 한다면 뛰어난 인재보다는 믿을 수 있는 인재를 더 선호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공기업 면접에서 굉장히 면접을 잘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난 떨어졌어,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에 가서 내가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강점 이걸 계속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만큼 뛰어나 이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어떤 뛰어난 이런 우수한 인재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공기업의 이제 어떤 떨어지는 사람의 유형, 또 합격하는 지원자의 유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의 어떤 면접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또 다른 게 있다면, 압박 면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박 면접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공기업 직원들은 지원자들이 결국 고객인 겁니다. 또 국민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 면접하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압박 면접을 해서 합격하면 아무런 문제 없죠. 그런데 압박 면접 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러면 그 지원자 입장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 게시판,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데 이제 글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굉장히 큰 타격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면접에서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을 압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압박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에서 압박 면접 실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 강하게 가지 않는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공기업 면접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고요. 또 공기업 이 NCS 면접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 최근에 공기업 면접이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CS 면접, 능력중심 채용, NCS 능력중심 채용, 또 블라인드 면접 이런 것들이 되면서 어떤 특징들이 왔냐면요. 우선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학력, 전공, 어떤 성적, 고향, 어떤 가족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블라인드를 처리하고 절대 면접 질문을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절대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 특징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끔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학교를 이렇게 넌지시 암시하는 이런 답변을 해서 인사 담당자한테 이렇게 제지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당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멘탈이 확 나가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잘 기억을 하시고 블라인드 면접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NCS 능력중심 채용이 되면서 여러분들 직무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과거를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들, 예를 들면 뭐 동료와 협력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많이 묻는 질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직무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대처 방법을 묻는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관련된 질문들이 또 상황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공기업 면접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면 발표 면접과 토론 면접이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더 좋은 지원자를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 서류 전형이나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을 검증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 역량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좀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 면접과 토론 면접이 최근 공기업 면접에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기업 면접이 예전에는 주로 인성 면접을 많이 준비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발표 면접과 토론 면접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면접들이 좀 반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AI 면접, 인바스켓 면접 이런 면접들이 새로운 형태죠. 이런 새로운 형태의 면접들이 공기업 면접에 새롭게 반영이 되고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공기업에서 이제 가장 좀 어떤 부서든 어떤 조직이든 다 이걸 가장 많이 신경 쓰는데 경영평가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작년과 달리 올해 우리가 새롭게 바꾼 것은 무엇인지를 써야 돼요. 이것이 가장 보고서의 첫 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새로운 형태의 면접 스타일, 어떤 면접 기법을 도입하면 이걸 한 꼭지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면접을 많이 좀 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대표적인 면접들이 AI 면접, 또 인바스켓 면접 이런 새로운 형태의 면접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어려움으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기업 면접의 첫 번째 시간으로 공기업 면접의 특징, 민간 대기업과 다른 어떤 공기업 면접의 특징을 짧게 말씀드렸고 또 최근 어떤 공기업 면접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공기업의 면접의 어떤 세 가지 요소 또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씩 이야기를 더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